미중 전쟁, 김직명 작가님의 장편 소설인데요. 30만 부나 팔렸다고 해요. 그럼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싱. 비엔나 프라터 스트레스 31번지 세계은행. 슈나이더 총재는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워싱턴 김용 총재의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아프리카에 보낸 우리 세계은행 자금이 거기서 초단기 투기 자본으로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나요? 요즘은 못 듣고 있는데요. 바다 건너 여기서도 들리는데 거기 현장에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정보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막상 조사에 들어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허위 정보인지 아니면 워낙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거기 계시는 총재께서 그런 걸 좀 세밀히 챙겨주셔야지. 자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데도 금시초문이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유력한 정보에 따라 한 사람을 보냈으니 총재께서 그를 도와주세요. 한 사람? 자금 세탁을 조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소. 그 사람이 독일어는 합니까? 슈나이더 총재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다. 국제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자금 세탁은 워낙 교묘해 수십 명의 조사 요원이 달려들어도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단 한 사람이 워싱턴에서 비엔나로 날아온다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은 할 거예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언제 옵니까? 곧 그 건물에 들어설 테니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만나주면 좋겠군요. 뭐라고요? 지금 들어선다고요? 슈나이더 총재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사 요원이 건물에 들어설 즈음에야 자신에게 통보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세계은행 오스트리아 지부를 믿지 못함은 물론 총재인 자신조차 믿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유럽이 지배적 지분을 갖고 있는 국제통화기금과 달리 세계은행은 미국의 지분이 압도적이어서 워싱턴의 목소리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오늘 김용 총재의 전화는 지극히 못마땅한 것이었다. 워싱턴에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걸로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슈나이더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책상 위에 놓인 던킨 도넛을 움켜쥐어 으스러뜨려 버렸다. 세계 각국의 공적 자금이 단기간 이자를 따먹으려 비엔나로 흘러 들어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동유럽과 아프리카 각국의 국책은행들은 알게 모르게 세계은행이나 IMF의 지원금으로 돈장난을 치고 있었고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 비엔나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자신까지 의심하는 워싱턴에 대한 분노가 슈나이더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다. 총재께 유감이 있는 건 아니오. 다만 비엔나라는 도시를 믿을 수 없을 뿐이오. 치미는 분노와 자괴감을 애써 누르며 슈나이더 총재는 전화를 끊은 다음 인터폰에 맞득자는 소리를 밀어넣었다. 내려가 기다리다 미국에서 온 놈을 데려와. 워싱턴에서 날아온 조사 요원은 의외로 밝고 젊은 사람이었다. 김인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슈나이더 총재는 조사 요원이 젊은 사람이라는 데 놀랐고 다음으로는 동양인이라는 데 다시 한번 놀랐다.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어울려 일하는 데 익숙한 세계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이 조사요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슈나이더 총재에게 낯설기 짝이 없었다. 조금 전 통화에서 느꼈던 분노를 채 누그러뜨리지 않은 채 슈나이더는 영어 대신 독일어로 거칠게 물었다. 김용과 같은 성을 쓰는 걸로 보아 당신은 한국인인 모양이요? 그렇습니다. 대답과 동시에 인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슈나이더에게 내밀자 슈나이더는 더욱 거센 분노에 휘말렸다. 조사 요원들이 조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각서를 들이미는 건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이 젊은 친구는 너무 빠른 것이었다. 지금 자신이 간신히 분노를 억누른 채 인사를 나누는 건 그나마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는 성의였다. 이게 뭐요? 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활활 타는 눈길을 인철이 내민 서류에 옮긴 슈나이더 총재의 동공에 찬찬히 초점이 잡혔다. 거기에는 정말 워싱턴에서 도깨비처럼 나타난 조사 요원의 경력과 심지어는 자기소개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건 잠시나마 슈나이더 총재님 밑에서 일하게 되었기에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슈나이더는 놀라움에 찬 시선을 인철의 얼굴로 옮겼다. 김용 총재에게 느꼈던 불쾌감이 순식간에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워싱턴에서 날아오는 조사요원이란 어딘지 음산한 눈초리에 무례하고 거만한 태도, 그리고 안하무인의 말투로 상대를 형사 피의자 대하듯 하기 마련이었지만 이 조사요원은 전혀 달랐다. 대개의 조사요원들이 잘 내놓지도 않는 명함 대신 두툼한 이력서를 내놓자 인철을 대하는 슈나이더 총재의 표정에 아연 화색이 돌았다. 그는 말투마저 바꾸었다. 여행은 힘들지 않았소? 감사합니다. 편히 왔습니다. 급속히 선의를 머금은 슈나이더 총재의 눈길이 한 줄 한 줄 이력서를 따라 내려갔다. 대한민국 육사 출신. 2학년 때 최고의 생도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를 얻어 함부르크의 독일 육사에서 연수. 탄탄한 입지였지만 소대장 임지인 전방 부대에서 지뢰가 터져 부하 병사 2명이 부상을 당하자 전역. 그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2년간 한국의 로펌에서 일하다 세계은행 법무팀에 입사. 이상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읽히는 조사요원의 경력이었다. 슈나이더는 이 젊은 직원이 어떻게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에게나 주어지는 조사 업무를 갖고 파견되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세계은행 지원금 유용에 관한 조사라는 임무를 띠고 왔으니만치 필시 잿빛 깐깐함과 집요함으로 비엔나 금융계를 뒤집어 놓으려 들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놀라운 처세는 아마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나름의 변장술일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슈나이더 총재의 기분은 고조되었다. 이력서를 들고 온 조사요원이라니. 오스트리아 재무부 차관 출신인 슈나이더 총재는 노련하고도 노회한 사람이었다. 세계은행의 유럽 지부 중에서도 비엔나 지부는 그만의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비엔나가 오랫동안 동유럽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는 지리적 정치적 특성에 있지만 정재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폭넓은 인맥을 가진 슈나이더의 개인적 역량 또한 크게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슈나이더는 눈을 들어 인철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짙은 눈썹과 깊은 눈매, 그리고 또렷한 눈초리는 만만치 않은 의지와 고집을 가진 것으로 느껴졌으나 선량한 심성이 전해져 오는 느낌에 슈나이더 총재는 편한 말투로 물었다. 그런데 독일어가 유창하군. 워싱턴에서 오는 사람들은 독일어를 거의 못하던데. 과찬이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 독일에서 수학하고 그 후로 독일어의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 손에서 놓고 있지 않습니다. 빈약할 뿐입니다. 여하튼 잘 왔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일단 저의 임무가 알려줘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워싱턴에서 업무협의차 출장 온 평범한 직원으로 대해 주십시오. 알겠네. 그리고 블랙마켓의 큰 손을 한 사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네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려는 일이 뭔가? 김 총재 말로는 아프리카 몇 개국에 지원한 돈이 여기서 초단기 투기 자본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던데 그걸 조사하려고 온 건가? 그렇습니다. 도이체방크의 극비 정보에 의하면 아프리카 각국으로 들어간 세계은행의 지원금이 요즘 부쩍 여기 비엔나에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 중앙은행들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튀겨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게 자네의 임무인가 보군. 그렇습니다. 페터 요한슨을 소개하겠네. 비엔나에서는 어떤 종류의 핫머니도 그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들 하네. 핫머니란 투기 이익을 찾아 전 세계를 배회하는 돈을 말하지만 특히 비엔나의 핫머니란 고율의 이자로 초단기간 융통되는 돈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국제 지원금으로 돈놀이를 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집중되는 감시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율의 이자로 돈을 굴리는 걸 좋아했다. 사실 슈나이더 총재가 초면의 인물에게 이렇게 친숙한 어투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게르만 민족이란 몇 년을 만나도 만날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무뚝뚝한 말투에 멀뚱멀뚱한 표정을 짓기 일쑤이다. 하지만 이 젊은 사람 김인철은 형사나 검사 같았던 그간의 조사 요원들과는 달리 거부감이 없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력서까지 내놓아 적극 도와주고 싶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인철은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다. 사전 조사를 할 때 반드시 만나야 할 중요한 사람으로 페터 요한슨을 점 찍어 두었던 터였다. 자네 방은 내 비서가 안내해 줄 거야. 나와 같은 21층을 쓰게. 직원들과 마주칠 일 없으니.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세팅하고 워싱턴과 통화를 마친 인철은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기를 집어들며 미소를 머금었다. 짐작했던 대로 슈나이더 총재였다. 요한슨과 오늘 저녁 식사를 잡았네. 미국에서 온 외환 중개업자와의 선약을 취소하겠다는군. 감사합니다, 총재님. 과연 슈나이더의 영향력은 듣던 바와 다름없었다. 그는 마음 먹자마자 상대방과 즉각 약속을 잡아낸 것이었다. 인철은 노트북을 열어 요한슨의 인적사항을 살폈다. 페터 요한슨, 45세. 괄목할 만한 환차익을 올려 핫머니 시장에서 이름을 날렸고 지금은 비엔나의 떠오르는 투자회사 요트 아벨을 대표하는 스타 펀드 매니저. 한마디로
지원금 유용과 자금 세탁의 현황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자살, 슈타이어렉, 음식도 서비스도 나무랄 데 없는 이 멋진 식당의 한 구석 자리에 슈나이더 총재는 환한 표정으로 요한슨을 맞았다. 페터, 워싱턴에서 오신 분을 소개하겠네. 세계은행 지원금 유용을 조사하러 온 미스터 킴이야. 슈나이더 총재는 한 점 숨김없이 인철의 신원을 밝혔다. 이는 그가 그만치 요한슨과 친분이 두텁다는 얘기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워싱턴과 비엔나 중 어느 한 편도 들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인철은 처음에는 다소 놀랐으나 이내 슈나이더 총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요한슨이 전형적인 금융인과는 아예 다른 기질을 확연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미스터 킴, 내게는 숙부와도 같은 슈나이더 총재님이 소개한 분이니 당신은 나의 사촌이요. 뭐든 물으시오. 아는 건 다 대답해 줄 테니. 그의 입에서는 금융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무슨 폭력배나 청부업자의 수인사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 사실 비슷한 금융인처럼 보이지만 펀드 매니저란 엄밀히 얘기하면 은행원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사람이다. 단순한 금융정보 제공과 투자 자문을 넘어 펀드 매니저는 때때로 도박사처럼 인생의 한판 승부를 걸기도 하고 심지어는 투자자와 범죄의 경계선을 같이 넘기도 하는 사람이다. 도박사의 기질이란 좋고 싫음이 비할 데 없이 뚜렷한 법. 과연 요한슨은 인철이 워싱턴에서 온 조사 요원인 걸 번연히 알면서도 슈나이더가 소개했다는 이유 하나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미스터 킴, 이 도시 비엔나는 세계 최고의 세탁소들을 갖고 있소. 세탁소요? 요한슨은 나이프로 얇게 저민 토스트의 캐비어를 촘촘히 바르며 웃었다. 정말이요. 전 세계에서 비엔나보다 옷 세탁을 잘하는 도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하하. 왠지 아시오? 비엔나에는 1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전통의 댄스 파티가 있소. 유럽의 귀족들과 부호들이 모이는 사교장이요. 합스부르크 왕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소. 과거에는 철저히 신분을 따졌지만 지금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소. 그런데 그 파티의 하룻밤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시오? 글쎄요. 구석에 가장 값싼 자리를 앉는 게 1인당 3만 유로요. 좋은 자리는 8만 유로를 호가하지. 흐흐.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참가할 수 없는 파티요. 그런 고가에도 사람들이 옵니까? 미어 터지지. 일부러 나에게 티켓을 사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고객 중에는. 왜요? 내가 소문을 내주니까. 일종의 신분과시군요. 물론이요. 나는 때때로 8만 유로짜리 좌석을 거저주기도 해요. 8만 유로짜리를 거저준다고요? 그 정도는 서비스해야 하지 않겠소? 나의 소중한 고객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군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파티가 아니오. 사람들이 파티에 입고 오는 옷이지. 물론 대단한 옷들이겠지요. 파리에서 오든 모나코에서 오든 바르셀로나에서 오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구겨지고 더럽혀지는 옷들을 세탁해야 한다는 말이오. 비엔나는 수백 년 동안이나 그런 옷들을 세탁해왔소.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옷들을 말이오.
그러니 저절로 세계 최고의 옷 세탁 도시가 될 수밖에.